안녕하세요. 마음을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혹시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눌 사람 없이 적막하게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거실에 혼자 앉아있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젊은 날 시끌벅적하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나니 이제 남은 건 늙어가는 몸과 텅 빈 방뿐이라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뒤적여봐도 딱히 마음 터놓고 전화할 사람이 없고 막상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자니 이 나이에 주책이다 싶어 그만두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밤잠을 설치신 적도 있으시죠? 하지만 선생님, 오늘 저는 선생님께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느끼는 그 외로움은 사실 형벌이 아닙니다. 인생이 선생님께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남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60이 넘고 70이 된 지금이야말로 남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품격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법, 오늘 그 지혜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살다 보면 문득 사람이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재산인 줄 알았습니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 인생이고 주말마다 모임에 나가 술잔을 부딪혀야 잘 사는 거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던가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반가움은 잠시뿐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작되는 이야기는 뻔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대기업에 갔네. 누구는 며느리가 뭘 해줬네. 누구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네. 기승전결 돈과 자식 자랑입니다. 아니면 정치 이야기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얼굴을 붉히며 헤어지기도 하지요.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까? 속으로는 저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지는 않으셨나요? 남의 자랑을 들어주느라 속이 쓰리고 내 처지와 비교되어 오히려 초라함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분명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을 만났는데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공허합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를 두고 아주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사교성이란 대개 지적으로 빈곤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겪는 권태감에서 비롯된다.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속뜻은 이렇습니다. 내면이 텅 빈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의 초라한 내면과 마주해야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끊임없이 타인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죠. 남들이 내는 소음 속에 자신을 숨기려는 겁니다. 반대로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굳이 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줄 알고 깊은 사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평판 때문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을까? 괴팍한 늙은이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남들의 시선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제 그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셔도 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는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위해 쓰십시오.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서 기를 빨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싫은 사람을 안 보고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온기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 온기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아주 유명한 우화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몇 마리가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에게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서로 가까이 갈수록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를 찔러댔습니다.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면 다시 춥고 추워서 다시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춥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니까 이 정도는 간섭해도 되지 라는 생각으로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하면 가시가 되어 자식을 찌릅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의지하려 하면 자식의 무심함이 가시가 되어 부모의 가슴을 찌릅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거리 두기에서 나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내가 그만큼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가족이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챙겨주겠지.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의 거리를 조금만 떼어 두십시오. 타인은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완전히 다른 우주를 가진 남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적당한 거리가 확보될 때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가끔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하고 웃으며 헤어질 수 있는 사이, 딱 그 정도가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깊은 속사정까지 다 털어놓고 내 슬픔을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청춘 시절에나 하던 헛된 꿈입니다. 나의 외로움은 오직 나만이 달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매달리는 구차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이 텅 빈 상태라면 고독은 가득 찬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독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였고 갈 때도 혼자 갑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동행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역할에 갇혀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 누군가의 부모, 직장에서의 김 부장, 이 과장, 나라는 이름 석 자보다는 다른 호칭으로 불리며 그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했고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자녀를 출가시킨 지금은 어떻습니까?
드디어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자식 뒷바라지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젊은이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오직 노년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갑작스러운 자유를 낯설어 합니다. 평생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죄수처럼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할 일을 만들고 자식 걱정을 사서 하고 모임에 나가 시간을 때우려 합니다. 선생님, 그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지금 선생님에게 찾아온 고요한 시간은 신이 선생님에게 주는 휴가와도 같습니다. 그동안 남들 챙기느라 고생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써라.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처량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음미하며 먹을 수 있는 미식의 시간입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은 외로운 게 아니라 흙냄새와 바람 소리를 톡 차지할 수 있는 호사의 시간입니다. 관점 하나만 바꾸면 선생님의 일상은 초라한 독거가 아니라 화려한 자유로 탈바꿈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속한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즐거움을 길어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거창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던 역사책을 읽어도 좋고 이렇게 철학 이야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혹은 영어를 한마디씩 외워보거나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훌륭합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성취감을 줍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직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공부는 그 자체로 깊은 희열을 줍니다. 둘째, 자연과 친구가 되십시오. 사람은 배신해도 자연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계절마다 피는 꽃, 매일매일 달라지는 하늘의 색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나무들, 혼자 산책하며 이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다 보면 인간사의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매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사색을 즐겼다고 합니다. 걷는 행위는 복잡한 머릿속을 맑게 비워주는 최고의 명상입니다. 셋째, 소소한 창조를 하십시오. 베란다에 화초를 가꾸는 일, 일기장에 짤막한 글을 쓰는 일,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일, 낡은 가구를 고치는 일, 무엇이든 내 손으로 무언가를 가꾸고 만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소비하는 즐거움은 금방 사라지지만 창조하는 즐거움은 오래 남습니다. 내가 정성 들여 키운 식물에서 새잎이 돋아날 때의 그 기쁨은 밖에서 술 마시고 떠들 때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을 줍니다. 넷째, 건강한 단절을 연습하십시오. 하루 종일 켜놓던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집 안에 흐르는 고요함을 즐겨보십시오. 처음엔 적막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몸은 어디가 쑤시지?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건 뭐지? 과거의 그 일은 이제 용서하자. 이런 내면의 대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혼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왕이십니다. 노년의 고독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했던 삶의 전장에서 살아남은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전리품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안 찾아오나? 친구가 없나? 이런 말들은 고독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법을 몰라 남에게 기생해야만 살 수 있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혼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강한 존재입니다. 나무도 큰 나무일수록 주변의 다른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지 못해 홀로 서 있다고 합니다. 홀로 서 있기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넓게 가지를 뻗어 많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도 그런 큰 나무와 같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사람을 만나 웃음을 팔지 마십시오. 지난날의 후회로 오늘을 괴롭히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늘 내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조각,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내 방의 포근함에 감사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아껴주고,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시간, 그 충만한 시간들로 선생님의 노년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다. 부디 남은 인생은 남이 아닌 선생님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오늘 밤은 혼자라서 참 다행이고 혼자라서 참 평안한 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마음의 평화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